지난해 부산 최초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강서구에 문을 열면서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운영 2년 만에 존폐기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문을 연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문해와 자립생활, 직업 전환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선 7기 강서구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에코델타시티에 발달장애인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통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민관 위탁으로 시설을 먼저 운영하다가 복지관이 완공되면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강서구청장님을 만나서 여러 번 만나서 우리가 촉구를 했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은 졸업하면 갈 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렵게 이게 세워진 거거든요. 하지만 운영 2년 차인 올해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가 한 해 운영비 5억 원과 시설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초 운영 기간인 3년을 채우면 시설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합복지관 건립이 차질이 생긴다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당분간이라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궁금했던 차이입니다. 그 3년 뒤에 어떤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어떤 언급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통합복지관 착공도 내년으로 미루어지면서 한솔대학의 거취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도 2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치면 최소 2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현재로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11월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또 사전 절차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정도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강서구는 통합복지관 안에 지역에 없던 장애인 복지관 설립이 확정됐지만 발달장애인 교육시설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사실은 특수학교가 두 군데나 있고 한 해 졸업생들이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면 전혀 답이 없고 졸업하고 나면 전부 다 서구나 북구나 이런 데 찾아다니기 바빴거든요. 엄마들이. 그리고 이때까지 강서구에서는 그게 당연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고 이렇게 어렵게 설립한 장소가 이렇게 폐쇄가 거론된다는 건 불과 2년 만에 폐쇄가 거론된다는 건 우리 장애인의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솔대학의 설립은 발달장애인 시설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말 금정구에 부산 두 번째 발달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됐지만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에 설립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에 나와도 복지시설 이용이 녹록치 않아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이들을 위한 부산 최초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지자체의 재정난과 정원 모집의 어려움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박재한 기자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거절이 일상입니다. 도전행동이나 신변 처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를 거절당하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 이후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이전부터 내성마비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그 인근 강서구의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주간 활동한 서비스 하는 대로 다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연락이 안 오고 그다음에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계속 집에 있다가 우리 센터 여기 평생교육센터가 생기면서 여기에 다니게 됐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중증 장애이고 또 중복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시설이나 기관에서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뭐 거부를 당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업과 맞물린 코로나 시기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돌봄은 온전히 가족의 몫입니다. 코로나 시기는 생각하기도 싫은데 졸업도 전부터 이제 코로나가 왔죠.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그냥 뭐 집에서 이제 저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서 뭐 거의 뭐 계속 있었죠.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도 답답해하고 기껏 나가서 차로 드라이브 한번 하고 들어오는 게 끝이고 어디든 우리를 반기는 데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매일 가는 물리치료실도 뭐 감염 예방 때문에 못 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계속 집에 그냥 2년 동안 진짜 시간이 10년은 됐는 것 같이 그렇게 지냈죠 그냥. 모든 생활이 자녀 돌봄에 맞춰지다 보니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들 역시 점점 더 사회와 동떨어진 채 고립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뛰어난 자폐성을 가진 기능이 뛰어난 어떤 한 분야의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자 개별 수업을 하면 한 번에 기본 1시간이 40분도 아니라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만 가도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를 시키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체육을 시키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5일만 보내도 1시간 40분씩만 해도 25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우리 아이는 영재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이에요. 졸업 후 사회 진출은 보호기관 입소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취업 시장도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증 장애인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니 집에만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낼까? 우리 애도 사회에 내보내고 싶은데 사람을 만날 게 학교였었는데 졸업을 할 때 되면 우리 애가 만날 사람, 우리 가족 외에는 내와 가까이 아는 사람들 말고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든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즐거워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곳저곳을 둘러보면 특별히 심한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강서구에서 부산 최초의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개소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난과 위탁기관의 정원 모집 어려움 등 어렵게 출발한 이 보금자리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솔직히 밥맛이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 얘에 대해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걱정 없이 보내고 만족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생김으로써 이제 5년간은 일단은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또 복지관이 생기면 또 이용하고 하면 이제 우리 애도 어떤 식으로 나이는 들어가지만 같이 이제 생활하고 이제 그런 안도감이 있었는데 그 지금 1년 반 아직 2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내년까지만 다니면 또 못 다닐 수도 있다 이런 그런 말이 들려오니까 저 걱정이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어요 지금.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센터 하나에서 10명이니까 11명이니까 돈이 그만큼 들어서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여태까지 그걸 다 감당하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제 사회에 내보내려고 하니 나라에서 하는 기간이 겨우 요거 하나인데 이 요거 하나 유지를 하는데 5억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개별로밖에 지도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현실인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 몰라서 돈과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첫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한솔대학 폐쇄 논란과 관련해
강서구는 폐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설 통합복지관으로의 이전 계획이 예산 문제로 백지화된 가운데 한솔대학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부산 첫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솔대학 폐쇄 논란에 대해 계획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비로 시설을 지속시키는 데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기간이 내년 연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폐쇄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없고 지금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그 의논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구에서 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너무 좀 과중하게 그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이제 그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국시비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 학부모들이나 또 센터 직원들하고 또 의견도 그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 나갈까 합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고교 과정까지 있는 두 곳의 장애인 학교에서 매년 30여 명씩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통한 사회 진출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지역센터의 필요성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외면한 그런 시설을 설치했고 또 우리 지역에는 한솔학교와 혜원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의 필요성은 아주 타당하고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소외받는 게 정이 없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이 돌봄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보니 나쁜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강서구 등록 장애인 수는 5,200여 명. 복지 수요는 점차 늘고 있지만 강서구에는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중증은 굉장히 1대1 서비스 또는 2대1 서비스 이 정도까지 가야만 이 중증들을 돌볼 수 있는 상태라서 예산이 없는 가운데도 이 돌봄은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거를 예산 좀 줄이면서 돌봄에 대한 거를 고민하는 자리는 꼭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가 2025년 말까지 에코델타 시티에 건립하려는 복지타운은 예산 문제로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당초 3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복지관 등 5개 시설을 한데 모을 예정이었지만 54억 원의 추가 예산 마련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관에 포함시키려 했던 한솔대학 이전 계획도 백지화됐습니다. 3년 만에 이게 만약에 폐쇄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도 노력을 해야 하고 시도 노력을 해야 하고 모두의 힘으로 존치를 해야 하지 않나. 어떤 방법을 모두가 힘을 모아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한솔대학이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시설로 유지되기 위해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주간활동 서비스에서 소외된 최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강서구는 지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전액 구비를 투입해 목욕 이용권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만큼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지난 7월부터 구비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이용권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회당 요금은 6천 원으로 분기별로 6회분에 해당하는 3만 6천 원이 바우처 카드로 지원됩니다. 이곳 가덕도동은 목욕탕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지만 주민들은 강서구보다 거리나 교통이 더 편리한 진해 용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덕도 주민들은 사실상 진해 용원을 생활권에 두고 있지만 대상 목욕탕은 강서구 13곳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나가려 그래도 시간 1시간을 맞춰야 되고 시간 지나가 삐고 나면 뭐 남은 사람들이 걸음도 시원찮고 그렇다 보니 막 기다려야 되고 앉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고 받으면 뭐하노 가도 못하는 거 이랍니다. 개인으로 나가면 연세 든 분은 갈 수가 없잖아요. 용원이 이쪽에 넘어가면은 가까운 것 같은데 일을 보러 가시도 시장을 가시도 용원으로 가시고 저쪽 강서구에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쪽. 버스는 지금 2000번이 오는데 2000번이 그 목욕탕 시설 노선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강서구 내 70세 이상 인구수는 12,000여 명이지만 목욕 이용권 신청자 수는 5,200여 명으로 44%에 그쳤습니다. 10월 셋째 주 기준 전체 목욕 이용권 사용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목욕탕이 없는 가덕도동이 13%로 최저 사용률을 기록했고 비교적 목욕시설이 밀집한 명지 신도시도 37%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업 시행 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강서구의 부담은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에 대한 비용 추계를 보면 내년은 13억 9천만 원, 2027년은 27억 원 수준으로 구비 투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3개월간 바우처 사용이 30%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내 목욕권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4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과 어린이, 청소년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복지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4년에는 14억이 예산을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우리 강서에는 어린이들도 많고 또 장애인 학교가 2곳이나 있어가지고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도 설 수도 있고 한데 더 필요한 곳에 서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강서구는 통장협의회와 단체원 회의 등을 통해 목욕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를 통해 정해진 예산을 소진시키려 하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BTV 부산방송은 강서구에 있는 부산 최초의 성인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폐쇄 논란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강서구가 한솔대학을 당초 약속한 내년까지 운영한 뒤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해 새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2021년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문을 연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 3년의 임시 운영을 거친 뒤 정식 기관으로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기초지자체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년 5억 원에 달하는 구재정이 투입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최근 폐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출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을 준용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이런 우리 성인들을 위한 국가와 시가 지원이 되는 제도가 바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훨씬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제도인데 현재 한솔 우리 평생교육센터는 그 주간보호센터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구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부담도 문제지만 앞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서구 내 특수학교는 2곳. 졸업한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민간 주간보호센터가 없다는 게 한솔대학의 설립 취지였습니다. 구는 내년도 한솔대학의 운영 예산을 25%가량 줄여 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구립 주간 보호센터로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민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이상의 발달 장애인입니다. 주간 보호센터라는 현실적인 제도에서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그 정도가 경정인 경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만 정도가 조금 심하게 되면 그 민간 그 주간 보호센터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의 우리 국가와 사회가 이렇게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정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민간에서 감당하고 그 정도가 이제 조금 중하면 그거는 우리 강서구가 감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는 한솔대학의 시범 운영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 2년간 자체적으로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해 행정 절차를 밟은 뒤 2027년 부산 최초의 구립 주간 보호센터를 정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